2024년 14주차 시장 이슈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벌써 2분기가 시작됐습니다. 4월 벚꽃도 폈고 다들 꽃 구경 많이 가시나요? 젊을 때 즐기십시오. 젊음은 영원하지 않아. 영업 이거 먹어 노세요. 놀다 보면 영업도 되는 거고. 행복해야 됩니다. 속초에서는 지난주에 벚꽃축제를 하려다가 하늘이 배신을 해가지고 벚꽃이 안 폈대요. 이번 주까지 연장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놀러도 많이 가시고 벚꽃 구경 많이 다니십시오. 버스 타고 고속도로 올라오는데도 벚꽃 많이 폈더라고요. 한 살에도 젊을 때 최대한 많은 행복을 느끼셔야 됩니다. 나이 들면 행복하기도 쉽지 않아요. 8살 때 텐텐 2개 먹으면 행복했잖아요. 그거 지금 행복이세요? 아니죠? 그런 거야. 나이 먹어보세요. 지금 행복인 거 행복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행복이라고 느낄 때 최대한 만끽하십시오. 24년 14주차 시장 이슈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페드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지식 오마카세라는 컨셉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 알려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경제를 읽기 위한 금융 지식들이 기본입니다. 원래 전공이 천문학이었거든요. 천문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금융에 도움되는 과학 지식들이나 역사가 되게 많은 거예요. 추가로 과학, 철학, 역사 등등에 대한 모든 지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선택에 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 금융을 교육하고 개발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다. 우선 제가 지표 해석을 드리기에 앞서서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우리가 경제를 읽는 데 있어서 금융시장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과 물가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면 보통 GDP 성장을 제일 많이 얘기해요. 물가는 이제 다들 잘 아실 거고 금리 정책조차도 성장이 얼마나 잘 되는지 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고서 정책 담당자들이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성장이 잘 되고 있을 때는 금리가 높든가 낮든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장이 안 되고 있을 때 금리가 높으면 안 됩니다. 금리가 높다는 거는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뜻이거든요. 시장에 돈을 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니네 돈 빌리지 마 라고 하는 거니까. 금리가 낮다는 거는 돈 좀 많이 빌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성장이 잘 되고 있으면 이미 풀린 유동성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유동성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근데 성장이 안 되고 있는데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는 성장의 악재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잘 되냐 안 되냐 또한 금리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그리고 물가가 높다는 거는 금리를 높여야 되는 요인입니다. 물가가 너무 높다는 거는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렸다는 뜻인 거고, 그렇게 많이 풀린 돈들이 물가를 계속 높이는 영향을 끼치니까 돈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낮으면 반대로 금리를 낮출 요인이 된다. 성장과 물가라는 두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정책 담당자들이 우리 금리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결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과 물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시경제 지표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얼마나 자극하며 물가를 얼마나 자극하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다. 중국의 산업 생산이 먼저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중국이라는 거는 전 세계의 공장이거든요. 중국의 산업 생산이 늘어났다는 거는 전 세계의 물건의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는 예상치 그대로 나오게 됐습니다.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고서 0.1%까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가장 큰 주체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사우디, 세 번째가 러시아예요. 그래서 요 세 개 나라가 원유를 얼마나 생산하느냐, 그게 공급 사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미국이 석유를 덜 푼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 미국이 석유를 덜 푼다는 뜻은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수요 사이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반대로 미국이 원유 재고를 엄청 많이 줄였다라는 거는 미국이 원유를 많이 풀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거는 유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또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원유 재고는 봐줘야 됩니다. 지금 WTI가 84불까지 올라왔어요. 요거는 다시 한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한 2, 3개월 뒤에 물가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일단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준금리를 제가 한번 언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결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동결을 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는데 요걸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를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이 되게 경직돼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고용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안 하냐면 해고를 못하기 때문에 고용을 안 해요. 해고가 안 되니까 고용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기와 고용시장이 직결돼 있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해고도 쉽고 고용도 쉬운 주급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시장에 대한 지표가 경기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 그러면 고용도 해.
근데 돈을 못 번다? 아, 고용하지 마. 해고부터 해. 그래서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미국 경기를 매주마다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어주는 거고, 그래서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적다? 그러면 경기가 좋구나? 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심플하게 생각하면 도매물가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2년물 채권, 5년물 채권, 7년물 채권에 대한 입찰도 진행이 됐습니다. 금리는 전부 다 지난달보다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원유 재고 발표도 있었고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GDP 확정치 발표가 있었습니다. 성장에 대해서 가장 확실히 볼 수 있는 게 GDP예요. 선진국 기준으로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침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국은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 0.1%, 이번 분기에 마이너스 0.3%가 돼서 기술적으로 침체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4% 성장을 해가지고 미국이 GDP가 28조 달러예요. 우리나라가 GDP가 1조 7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우리나라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미국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나왔고요. 중국의 산업 생산이 높게 나온 건 또 마찬가지지만 한국 또한 중요한 반도체나 자동차 생산의 거점이다 보니까 한국의 산업 생산이 늘어난 것 또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PC 물가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는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해서 얘기할 때 CPI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PC 물가는 미국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뭐냐면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CPI 같은 경우는 가중치를 다 정해놓고 있어요. 에너지 8%, 식료품 14% 이런 식으로. 요 PC의 물가 같은 경우는 소고기가 너무 비싸지면 닭고기의 가중치를 높인다거나 해서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가중치를 조절하는 물가다. 금리를 결정하는 아니면 행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CPI보다는 PCE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물가를 볼 때는 물론 CPI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PCE를 좀 더 중요하게 봐주면 좋다. 예상치 그대로 부합을 하게 나왔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제조업을 하는 책임 이상의 사람들한테 앞으로 제조업 경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50이 중립이에요. 50보다 높으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50보다 낮으면 앞으로 나빠질 것 같아요 라고 보는 선행지표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조업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그러니까 심리를 보는 거니까 계속해서 한 1년 정도 50보다 낮았거든요. 앞으로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나쁠 것 같아요 라고 보는 입장이 더 많다가 이번에 좀 높게 나왔습니다.